결혼한 아내나 저나 둘 다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팔려왔다고 말하는 관계로 이 시대에 아직도 이런 집이 있냐 하시겠지만 돈 따라 도는 어른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고 당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인 양반들이 맺어준 짝입니다. 천박스럽기 짝이 없죠. 예,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저 역시 천박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돈만 쫓는 수준 낮은 집안 자손으로 제가 보기론 저희 집안 어르신들은 그 옛날 저기 이웃나라도 제법 좋아했습니다. 노비 문서 없애준다는 말에 주인집에 횃불 들고 제일 먼저 앞장선 친가 내력부터 퀴퀴한 데다가 50 넘어 60이 멀지 않은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으로 19에 시집 오셨다는 우리 어머니는 전형적으로 사랑이 아닌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업으로 결혼을 이용한 사람인데 당시 빚에 쪼들리던 외할아버지가 곱상한 우리 어머니를 시집 보내는 조건으로 빚 탕감을 타진하며 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그때 엄마 마음은 오죽할까 싶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으셨답니다. 오히려 가난한 또래 청년들은 눈에도 안 차던 어머니는 그런 자들과 괜시리 연애에 멈내하며 엮이면 결국 둘이 고생길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던 야심 있는 아가씨로 당시 카라에 털 붙은 말끔한 코트 차려입은 나이 많은 아버지가 풍기는 돈 냄새에 주저앉고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돈이면 못하는 것 없고 인정도 뭣도 없이 널브러진 인간도 다시 한번 쥐어짜던 지독한 아버지와 환상의 커플로 시집 온 이후로 친정어머니의 쌀 한 대빵만 빌려달라는 방문에 아버지가 나서기도 전에 치를 떨며 모질게 쫓아내고 소금까지 뿌린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시집 보낸 원망, 미움보다는 순전히 돈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로 한번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퍼줘야 하는 거라며 본인이 먼저 설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한 제 어머니는 저 역시 아버지의 마지막 부인으로 자기매김하기 위해 저를 가지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며 빼앗은 재물 위해선 인간이 그러하듯 쫓기는 기분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누군가에게 당장 해코지 당해서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늙은이가 건강하고 왕성할 리 없어서 한동안 애를 먹다가 간신히 저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부부간에 애정이 없듯이 저에게도 애정을 안 주시는 어머니는 저 10살 무렵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신 이후 더 드세고 무서운 여자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부리던 인간들 중 제일 악랄한 자들로 선별한 후에 돈을 굴려가며 푼돈 이자만 갚지 못해도 아주 작사를 내며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생각에 당장 어린 저를 키우면서도 자식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채무자들을 더욱 조소하며 폐악을 부리셨던 것이 실은 소름 끼칠 만큼 검버섯핀 늙다리 아버지와 자신을 결혼시킨 외조부모 모습을 투영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보통은 부리는 이에게 치워라 하시지만 아이가 어쩌고 하며 핑계대는 사람에겐 참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손톱을 세우며 달려드시며 화풀이를 해대셨기 때문인데 외할아버지 빚 때문에도 있었지만 당시 아래로 줄줄이 있던 외삼촌들 먹여 살리려고 한 이유도 있어서 쌀 구하러 온 외할머니 쫓아낸 것도 이런 맥락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하는 한 저를 쓰다듬거나 옷매무새 한번 다듬어 준 없는 냉정하고 남같은 사람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쓸모가 다한 저는 어느 정도 편안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집안 거실에는 커다란 백자 항아리가 있었는데 돈으로 가득 차서 굳이 얼마 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화수분처럼 듬뿍 꺼냈어도 어느 날 보면 차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돈으로 이상한 짓을 할 인간은 못 되어서 제 나름대로 인심 좋게 먹거리 훌훌 뿌리고 갑자기 다친 친구 있으면 병원비 대주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호구를 자청한 것은 제 스스로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는 아마 제가 죽어 없어져도 전혀 슬퍼하지 않으실 분으로 제 앞으로 된 땅과 돈을 오롯이 본인이 갖게 되어 좋아하실 분입니다. 이런 저와 어울려주는 친구들 속은 어떨지 몰라도 이들을 곁에 두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결국 어머니와 다른 저만의 처세술로 주위 바글바글한 것과 상관없이 저는 외로웠고 슬펐습니다. 어머니는 남자를 만나도
결코 마음 주는 일 없이 정들만 하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곤 했습니다. 조금 귀찮게 들러붙는다 치면 여지없이 자기가 부리는 인간들을 출동시켜 떼내었죠. 아침에 같이 밥도 먹었던 남자분이니 깊은 관계일 텐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을 하루아침에 쓰레기 취급하는 어머니가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는 사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내와 결혼한 건데 어머니가 가져다 대는 여자들 다 마다하고 파토내던 저에게 딱 걸린 겁니다. 한껏 시건방을 떨고 어머니의 그 치들의 감시를 받으며 호텔 커피숍에 마지못해 앉아있던 저는 실핏줄이 터지고 퉁퉁 눈이 부은 아내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탐내는 뜨르르한 집은 물 건너가고 자손 보겠다고 없는 집 여식으로 뽑혀나온 여자였습니다. 보나마나 선짜리 잡히고 반항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 아무리 화장으로 가렸대도 눈 주위와 광대뼈가 희미하게 푸르스름한 것이 저와 다름없는 인질로 더 정확히는 지난날 내 어머니와 같은 상황으로 싫은 자리 억지로 끌려나온 것이었는데 어머니야 가진 것 있다는 말에 옳다구나 쫓았지만 이 여자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 필요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던 우리는 커피가 나오자 손짓으로 권한 제스처 말고는 1시간 동안 일체 말도 움직임도 없이 앉아있다가 이후로 같이 걸으면 헤어진다는 광화문 돌담길 걷는 것으로 그 선을 종료했습니다. 처음 아내를 봤을 때 어차피 마음에도 없는 여자가 온몸으로 이 맞선 자리를 거부한 티에 기도 죽고 기분이 안 좋았죠. 없는 집 여자에게도 업신여김 당하는 제 신세가 초라한 데다 동시에 어머니와 겹쳐 보여서 이렇게 결혼하면 딱 어머니처럼 독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여자가 되어 나 죽기만 기다리겠거니 생각이 든 거죠. 감시하던 치들에게 들어 이미 알고 계신 어머니가 던지는 커피잔을 피하며 제 방으로 들어갈 무렵에는 이미 제 기억에서 싹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후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여자를 봤는데 머리가 쇼커트로 잘려있는 겁니다. 제법 긴 머리로 기억하는데 싹둑 잘려있어서 못 알아볼 뻔했는데 순간 선자리에 핏발선 눈하며 어설프게 감춘 멍하며 짚히는 것이 있어서 냅다 아는 척하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한 속에서도 선짜리 아니라서인지 까칠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선선하게 웃어 보이는 아내는 속 시원하고 털털하게 말을 주르르 하는데 아내를 보고는 동지로 뭔가 도모하면 말이 통할 것 같다 싶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좀 빌렸는데 그쪽 어머니 돈이라네요. 유명하시다면서요. 빚 못 갚고 저 세상 가면 상 치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조금 챙겨 가져가는 분이시니 도망칠 곳도 없다고. 마침 결혼에는 관심 없고 여자에도 관심 없는 그 집 아들 여자로 며느리감은 아니고 애만 낳아줄 여자 필요하니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사랑이니 뭐니 징징거릴 사람 말고 아버지의 빚 탕감해주고 한 살림 친정에 뚝 떼어줄 테니 애만 낳을 여자 찾는 데서 싫다고 했다가 아버지께 쫓겨났죠. 그날 화장도 그쪽 어머니가 알아봐서 해주시면서 대학이 좀 수월한 사람 찾는 거라고 하시대요. 뭐 어차피 그쪽도 제가 마음에 들 리 없고 저도 팔려가는 것 같아서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용케절 알아봤네요. 저 그렇게 보내놓고도 기대라도 한 모양인지 서로 한마디도 않고 왔다는 소리 듣고는 아버지가 가위 들고 싹둑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아니요, 가긴 어딜 가겠어요. 그꼴로 집에 있었죠. 저 갈 곳도 없고 돈 벌어야 해서 놓아주지도 않아요. 아버지란 사람이. 제가 자신 인생 망쳤다고 아버지가 요새 술 타령이라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전단지 붙여가며 일당 벌어 살아요. 애 낳으면 한 살림 떼준대요?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 하는 짓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것보다 힘든 뭐랄까 지옥에서 천사 찾는 격이거든요. 미리 말하자면 전 애 못 갖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데 애 낳을 여자를 찾는다고 없는 집 여자를 끌어들인다? 돌아가는 판세 보니 그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쪽 친정도 그쪽 편 아니죠? 저도 그래요. 만약에 그쪽이 저랑 결혼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엄청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일단 그쪽 아버지한테서는 벗어나겠죠. 일단 제가 그쪽에게 도움 줄 것은 이거고 우리 독사 같은 어머니가 무슨 생각하는지 촉이 오는데 우리 둘이 저 무서운 노인네들 작정하고 속여볼래요? 계약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그쪽이 가장 필요한 게 돈 아닙니까?
만약 우리 쪽에서 뭐라 하든 견뎌내고 같이 연기해준다면 아이 안 낳아도 기꺼이 나눠줄 의향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전화번호를 건네주고 나오면서 저는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찾는 없는 집이라도 상관없이 손주 낳아줄 여자 이미 제게 있습니다. 한창 때 만나서 잔잔하게 연애했던 우리는 참 싱겁게 만났지만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제 인생은 그 여자와 우리 아이뿐입니다. 저 22 대학 다니다 만난 동갑내기 여자 진이는 제가 100원 주고 건졌습니다. 커피 자판기를 지나다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있길래 쓱 하고 보니 200원짜리 커피가 제일 싼 건데 100원이 없었는지 뒤적뒤적거리며 찾고 있더라고요. 뒤로 줄이 늘어져서 당황을 했는지 어쨌는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목덜미까지 뻘개진 것이 꽤 당황한 기색이라 주머니 뒤적거려 보니 마침 동전이 하나 있길래 제가 쓱 넣어주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사랑은 주지 않았지만 시선 의식해서 돈은 원 없이 쓰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있는 노른자 땅 건물에서 나오는 새만 해도 엄청났기 때문에 그 돈 굴리면서 말 나오지 않게 늘 신경 쓰신 부분이라 덕분에 당시 외제 스포츠카 몰고 다니며 건방 좀 떨어서 절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지 반갑게 고개를 들더니 저인 걸 보고 표정이 싹 식어서 저도 괜시리 떨떠름하게 돌아섰는데 다음날 진이가 500원을 전해주러 강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확인도 안 하고 넣었는데 제가 넣어준 동전이 500원짜리였나 봅니다. 여지껏 그렇게 애들 퍼먹이면서도 저는 식당에서 공짜로 주는 사탕 하나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그 동전 돌려주려고 기다렸다는 진이를 보는데 뭔가 신선했습니다.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제가 용기를 내서 이자 덧붙여서 밥 사내라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시도했던 짓거리로 진이도 잠시 당황해하면서도 그러자 하더니 저를 학생 식당으로 이끄는데 한 번도 안 가봐서 처음 먹어보지만 제법 먹을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학생 식당 티켓이 몇 장 안 남은 것을 보고도 맛나게 먹어치웠고 다음번엔 제가 사마하며 들러붙었습니다. 생전 여자 밝히고 그러는 편이 아니던 제게 진이는 특별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전혀 다르게 돈 앞에 주눅 들거나 탐하지 않고 또 가장 감격한 것이 어차피 가진 놈에게 이까지 푼돈하며 넘기지 않고 그 돈을 내게 갚으러 온 것 자체가 제 주위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무관심하던 어머니가 또 다른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당신처럼 결혼으로 더 좋은 집안하고 역자는 심보로 옆 건물주 딸이 제법 예쁘고 발랄하다나 우리 둘을 엮어서 사돈 맺고 이후로 우리 건물 저쪽 건물 터서 고충으로 올리자는 것이었죠. 동현아, 너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좀 내봐. 여의도 건물에 배관이 낡았는지 녹물이 나온다는데 한번 둘러보자. 네 건물이잖아. 이제 너도 슬슬 안면 트고 나서야지.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거 아니잖아 어차피. 건물 관리는 덕수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겨뒀었는데 영 아는 쪽이 그쪽뿐이지 말들이 많은가 봐. 이참에 물갈이 해야지. 너도 아저씨들 싫어하잖아? 그러니 걔들 내보내고 누가 해? 네 차지지. 참, 우리 옆 건물의 김 회장님도 우리 배관 둘러보며 견적 낼 때 오실 건데 잘 보이고 그 집딸이 이번에 메이킹 되었다는데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겠니? 도움 주고받고? 온실 속 화초 같은 아가씨라니 너도 보면 혹할 거야. 아, 학교에서 같이 다닌다는 그 아가씨 말이니? 얘기 들었다. 너희 나이엔 친구지. 얘도 참 언감생심 너하고 뭘 해볼 생각 하겠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잘 들어봐. 우리 빌딩이 예전에야 제법 눈이 띄었는데 63빌딩 올라온 이후론 묻히는 게 영 그런데 마음 맞춰서 새로 일 좀 벌여보려던 참이거든. 네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명의가 넌데. 답답하네. 새로 올릴 때 됐어. 무너지면 돈 물어내고 빈털털이 될 거야? 객값 물어내느니 새로 쌈박하게 올려서 배로 벌어들이는 게 좋지. 어머니는 아버지 치들 거느리며 지읒돈 주무르는 주 말고 당당하게 번화가 사무실 건물주가 되면서 수면 위로 나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생전 처음 듣는 제 미래 운운하고 있지만 저는 어머니의 속내를 간파했습니다. 제 결혼으로 장사하고 싶어진 겁니다. 23 진이와 제 사이를 친구 사이라고 일축하며 옆 건물 김 회장 딸내미를 들이밀며 야욕을 드러낸 이전부터 진이의 낯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후 학교까지 따라붙은 그 치들이
진이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긴밀하게 진이 친구와 쪽지를 주고받으며 빼돌려 진이를 데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쪽 애 못 낳는데 그쪽 어머니는 알면서도 아버지 빚 갚아주는 대신 아이 낳을 여자로 날 며느리로 주선했다는 건데 일단 나는 우리 아빠한테서 빼주면 좋아요. 다음은 이야기 들어보고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뭘 어쩌실 셈이래요, 그쪽 엄마는? 그리고 그쪽은 뭘 어쩌겠다는 건데요? 나보고 뭐 밖에서? 응? 이러쿵저러쿵해서 애 낳아오라는 건가? 나 아는 남자도 없는데? 과연 선자리에 핏발선 눈 한 채로 올 만큼 보통 내기 아닌 아내 현숙이는 다음날 득달같이 연락해서는 계획을 물었고 이내 우리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10년 전 물 건너간 있는 집 여식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표면상 목적은 대 안 끊겠다는 것인데 실은 진이와 제 아이를 영원히 제 곁에서 떼어 놓으려는 속셈입니다. 제가 보기엔 현숙이네보다 진이가 오히려 평범하고 순탄한 가정인데 결국 행복한 우리 셋을 갈갈이 찢으려는 것도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죠. 그리고 저는 이런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숙씨, 우리 계약하기 전에 하나만 약속해줘요. 절대로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더라도 절대로 우리 어머니처럼 몰인정하고 못돼지지 않겠다고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어차피 어머니 동동거리게 애태우고 속일 생각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마음만 굳게 먹으면 힘들 것은 없지만 혹시라도 힘든 마음에 독하고 모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또 만들까봐 그런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하게 그러겠다고 하는 이 시원시원한 여자에게 그동안 아무에게도 못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수족 덕수 패거리는 저에게 본격적으로 속내를 터놓기 전부터 진이를 위협하며 겁을 주며 밑작업을 한 모양인데 아무 소리 않고 버티던 진이를 데리고서 아무도 모르게 저희 역시도 처음인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평소에 집 항아리에서 살살 빼돌려 보관해 두었던 돈과 수수한 옷 몇 가지만 챙겨 맨몸으로 나온 저희들은 저들 패거리를 피해서 오지로 숨어들었고 근 2년을 산 중턱에 있던 폐가에서 살며 동네 주민일 도우며 끼니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여자 때문에 도망을 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하고 싶어하는 재건축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건물 명의자인 저를 어떻게 하실 분입니다. 사랑은커녕 도구로 이용하던 분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저란 존재를 대할 때 어머니가 어땠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능히 그러실 분인데다 옆 건물주 딸을 들이대는 것을 보면 김 회장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부류일 것은 말할 것도 없었으니 계획했던 결혼일이 엎어지면 개같이 벌어 자식 물려주려는 다른 부모와 달리 명의자인 저를 없애고 본인이 추진하고도 남을 사람으로 저는 결국 살려고 도망간 거죠. 사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초등학교 6학년 그쯤 덕수 패거리 시켜서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했겠거니 했는데 예상보다 오래 산 거죠. 그동안 진이와는 손잡는 것이 다였는데 어머니 때문에 본의 아니게 더 깊어졌고 그렇게 뱃속 아이가 태동을 할 무렵 저희는 결국 꼬리를 밟혔습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패거리들은 다짜고짜 저를 끌어냈고 제가 진이와 도망을 간 동안에 어머니가 김 회장네와 사돈 맺는 것이 물 건너가자 이를 갈며 저를 잡을 방편으로 생각하신 것이 군대였습니다. 입영영장을 신청해 놓은 터여서 저도 모르게 입영 기피자가 돼버린 저는 바로 헌병대에게 붙잡혀서 영창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역시 보통의 어머니는 생각도 못할 행동이지만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면회 오신 어머니는 승리한 적군의 장군처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셨습니다. 너 그래도 내 피 절반 받은 자식 아니니? 어쩜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실망스러운지 기가 막히다. 기어이 그 거렁뱅이 데리고 도망을 갔어? 이 대한민국엔 내 눈피에 어디 숨을 데가 있다고. 걔 배 불룩하다던데 어쩌니? 너 때문에 결국 아버지 없는 애 낳고 고생하게 생겼다. 걱정은 마. 동현이 네 아인데 내가 모른 척 하겠니? 애 낳으면 우리 주련 했더니 싫단다. 곧 죽어도 자기가 키우겠다는데 그럴 줄 알고 내 봉투 쥐어주고 잘 키우라고 했다. 애 준다면 들여다는 볼까 했는데 싫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여자의 개는 안 돼. 어디 그 주제에 건방지게 내 아들이랑 도망을 가? 게다가 임신까지?
누구 허락받고? 난 인정 못해. 네가 가질 때도 제대로 된 여자애라면 따라 나서는 게 아니고 애는 더더욱 가져선 안 돼. 그런 줄 알고 너도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다. 지금 건물 올리고 있거든. 김별시켜서 처리했다. 김 회장 내 손 못 잡으면 죽나? 내 있는 돈에 인맥 끌어모아 건물 양도 받았지. 이젠 너도 예전과 달라. 몇 계단 업그레이드 됐어. 알아? 나 오면 바빠질 게야. 어차피 남의 밑에서 직장생활 할 놈도 아니고 이깟 영창이력 남아도 큰 피해 없으니 머리 식히고 돌아와. 어리고 예쁜 여자 널렸어. 마음엔 안 들어도 내 피부치는 너 하나잖니. 기회 주는 거다. 다음엔 실망시키지 말고. 그렇다고 영창에서 허송세월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돈 벌려고 도망 다니다 잡혀왔다던 덩치가 태산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말수도 없이 느릿하지만 정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않고 기마개를 주는 겁니다. 그날 밤 이유를 알았는데 4인실 한 명이 조만간 나갈 상태에서 저를 끼워 넣은 것으로 사람 나갈 때까지 바닥에서 자게 되었는데 제가 누운 자리가 아래칸인 그 친구 침상 옆으로 어찌나 코를 고는지 천둥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제야 아까 제게 좀 귀마개 찾아서 꽂는데 버렸으면 큰일 났겠다 싶은 것이 식겁하면서도 그렇게 안 생겨서 아무 말 없이 시침이 뚝 떼고 주던 게 너무 웃겨서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와 친해진 저는 이 친구가 출소하는 날 어차피 병역 기피자로 사회생활 물 건너갔으니 내 부탁이나 들어주면 걱정 없이 살게 해주마 살살 구슬려서 진이와 함께 살던 곳을 알려주고 이 둘을 지켜주기를 부탁했는데 이유까지